자, 다음 소식은요.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2달짜리 비례대표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자,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요. 이 감투가 안 되는 거예요. 감투가 안 되는 겁니다. 회의를 8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짜리 임시직 비대위를 누가 맡을지 정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할 사람이. 네? 저는요,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달면 삼키고요. 자기한테 쓰면 뱉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대를 메고 뭔가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총대를 메고. 더 웃긴 건 총대를 메고 앞선 사람들을 오히려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 원내대표 후보군과 관련돼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나마 이름이 거론됐었던 김도우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이철규, 이선우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선우태 목소리.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실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함화평이 들려오니까, 관련해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선을 후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세요. 네? 네가 나가세요. 그렇게 친윤을 비판하고 싶으면, 더 나아가 이철규 의원을 비판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세요, 원내대표. 아니,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이철규 안 된다, 친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친구 여러분들. 네가 나가세요.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와 관련돼서 겨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 즉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이와 관련돼서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는지 결론 내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가지는 않으면서 입으론 떠들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들. 저는 이게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서지는 않으면서 뒤에서는 엄청 떠들어. 더 나아가 나서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엄청 욕해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제가 또 한 번 든다라는 것인데, 자,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들이 계속해서 친윤을 공격하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 프레이를 펼칠까? 결국에는요, 이런 조중동 프레임 때문입니다. 왜냐? 조중동이 실어주니까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비윤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선거 참패 책임, 친윤이 또 당 장악한다면. 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친윤에서 졌습니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친윤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 두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통령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친윤 때문에 졌다, 친윤에서 졌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친윤에서는요, 다 이겼어요. 대선도 이겼고요,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오히려 그때 승리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졌던 게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왜 친윤을 할 때는 친윤에서 이겼다고 말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대통령과 함께 당정일체가 돼서 이겼었던 그 선거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실이 잘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해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냐고요. 왜 같은 사안을 두고 비판할 때만 비판하고 긍정할 때는 긍정하지 않냐는 그 말을 제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더 나아가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저들이 말하는 친윤의 정의를 우리가 한 번쯤 성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저기 민주당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명을 빗대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이 친명처럼 방탄했습니까? 더 나아가 친윤이 친명처럼 무조건 띄워주기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민주당처럼 이재명 방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민주당처럼 이재명 범죄 혐의 덮어주자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알리자고 말했어요. 이재명처럼 윤 대통령 방탄해달라 말한 적도 없고요. 이재명처럼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 문제를 우리가 거론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울 때 그걸 깨자고 말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팩트로 반박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친윤이란 프레임으로서 민주당의 친명과 똑같은 선상에 두고 비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다. 그 3년 동안 각종 성과 낼 수 있고 그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알리는 것이 우선순위지 대통령과 관련돼서 뭔가 거리를 두면서 마치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친윤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요 확실하게 가르마 타줘야 됩니다. 어떻게 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대통령이 정말 힘들 때 함께 목소리 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반면 과거에는 고개 쳐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반드시 가르마 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투표로서 민심의 목소리로서 그들을 반드시 평가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외 대표를 따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럴 거면요 당을 새로 만드세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아니 대통령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다라면, 더 나아가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 싫다라면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을 따로 만드세요. 그냥 아니 원내대표를 뭐하러 뽑아? 그냥 다 자기들끼리 당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원내대표 뽑으면 되는 거잖아.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가지 않으면서 다 자신들끼리 세력화시켜서 원내대표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끝까지 국민의힘 꼬리편 달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예요. 네? 아니 자기가 막 비판은 해. 근데 끝까지 꼬리편 달고 싶대. 어떤 꼬리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꼬리편 달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의 표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꼬리표를 가지고 끝까지 자신들의 정치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것만큼 모순적인 게 어딨어요. 네? 아니 나가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나가시면 되겠네. 나가시면 저기 뭐 개혁신당을 따라가던가 준석이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뭐 하는 겁니까?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네? 지금 분명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윤 대통령 탓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치 인생을 이어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다수의 언론들이 윤 대통령 비판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언론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그 언론들이 자신들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깨야 된다. 오히려 그런 언론들의 프레임에 맞서는 사람들이 더 용기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어서 저들과 맞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제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보여주자고요. 누가 더 옳았는지, 누가 더 용기 있는지, 누가 더 앞서 나가는지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려보면서 이제 이재명, 이화영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은 코너에 몰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기한을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는 6월 7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서 구형을 신청을 했고, 실제 이화영의 1심 선고가 언제 나온다라는 겁니까? 6월 7일 날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 7일 이후로는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와 더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도 내달 결론을 종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기로는 5월 14일 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김성태 1심 변론이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선고가 이화영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김성태가 기소된 게 대북송금뿐만이 아니에요. 뭐도 있느냐? 개인비리, 5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분리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즉 대북송금 사건과 김성태의 개인비리 혐의를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뭐겠어요? 이재명을 기소함에 있어서 이화영의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김성태의 판결문까지도 근거로 제시를 해서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걸 봤습니까? 바로 우린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이화영의 판결문만 우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화영의 판결문과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나 거론이 될 것이냐. 더 나아가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이화영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더 거론이 될 것이냐라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김성태의 판결문까지도. 네, 김성태의 판결문까지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검찰이 기소하고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화영의 판결문뿐만이 아니라 김성태의 판결문까지도 이걸 근거 자료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북송금의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은 어떤 걸로 기소될 예정이라고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 자, 이 제3자 뇌물죄는 뭡니까? 실제 북한에 돈을 건넸던 김성태와 이재명 연결고리는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의 연결고리입니까? 이화영과 이재명 연결고리만 규명이 된다라면 그 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의 변론이 종결이 되고 판결문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들려오겠습니까? 김성태와 이화영의 연결고리가 밝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화영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 대북송금 3명에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한 판결문으로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성태랑 이화영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화영이랑 이재명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더 나아가 이재명과 김성태는 또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라는 삼각의 판결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쫄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여기서 그냥 죽지 않죠.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요, 재판 지연에 관련된 전술들을 굉장히 많이 구사를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단식투쟁 그거 한 것도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이화영의 술판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거론을 했던 이유, 실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섰던 이유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이제는 그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재명이 말씀드렸죠. 공직선거법 재판만 50명을 신청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지연 전술이 이거예요.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판 선고 기일을 연장하려는 게 바로 이재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전까지.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재명 이 짓을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을 또 추가했대요. 아직 재판부가 받아준 게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내달 27일 날 결정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재판이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재판 3, 4번 정도 하면요, 결론 나온대요. 선고 나온대요. 3번, 4번만 하면 결론 나온대요. 근데 그 3번, 4번을 지금 몇 번이든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또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을 5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화영 수판을 갖고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가 보더라도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조만간에 기소되겠다. 이거 조만간에 기소되겠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돼서 내가 기소되겠다. 그러면 그 기소를 함에 있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내가 재판을 지연을 해야 되겠는데 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증인을 대거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요, 계속 그거 할 거라고요. 계속 그거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왜냐?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부가 더 빠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재명에겐 뭐가 있습니까? 3년이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은요, 3년을 버티지 못하면 구속된다라는 거예요. 즉,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3년이란 시간을 버티면요, 뭐 한다는 겁니까? 이재명 깜빵 들어가는 거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전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재명이 정권을 못 먹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라면, 윤석열 정부를 열심히 지킨다라면 이재명의 재판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를 지켜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를 보내줘야 되는지. 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행정 권력, 행정부를 지키고 우리 우파 가치와 정책을 실제적으로 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깜빵 보내야 된다, 문재인 구속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면요, 윤석열 정부 3년 지켜내야 된다고요. 3년 지켜내야 된다고요.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쟤네들 깜빵 안 갑니다. 재판 유야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요, 이걸 할 생각을 안 해요.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도부를 잘 꾸려야 된다. 다음 지도부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정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웃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어요. 실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안을 폐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지방 권력의 효능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를 우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희연이가 반대 천막 농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권력의 효능감이라는 것인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냄새를 맡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자, 조국이 어제 이 천막 농성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의도로 학생 교사를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갈라치게 한 게 누군데요?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던 게 누군데요? 네? 전교조들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가스라이팅 했는지, 역사 왜곡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조희연이든 조국이든 교육에 대해서 논할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얘기냐? 조희연 교사 특혜 채용으로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어요. 조국 어떤 사람입니까?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에서 징역 판정 받았습니다. 둘 다 대심 대법 판결만 남았다고요. 대법 판결만. 아니 그런데 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유죄 받은 사람이, 입시비리와 관련해 유죄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정치적 의도로 학생 교사를 갈라치게 만든다고요?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신규러분들. 네? 자신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는지, 자신들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2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뻔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교육과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학생 얘기들을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신규러분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말씀드립니다. 조희연이고 조국이고 재판이나 잘 받아요. 네? 대심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쪼하지 말고. 자, 무엇보다 우리 혹시 개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희연은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사건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겁니다. 네, 검찰이 아니에요. 검찰이 아닙니다. 조희연은요, 민주당과 조국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공수처 사건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참 재밌죠? 그 공수처를 통해서 유죄 판결 받은 조희연과 그 공수처를 만든 조국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조국이 만든 공수처 때문에 조희연이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공수처를 만든 조국과 조희연이가 한 데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 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바로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네, 얘네들요 보통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서 또 한 명 헛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 문재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해서 또 냄새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요즘 냄새 자주 맡아. 또 누구냐? 또 조국입니다. 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고 조국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놨었던 그 말도 안 되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돼서 이걸 누구 탓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문제, 북한의 문제를 또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하고 조국한테 좀 보여줄게요. 북한이 이랬대요. 네.
9.19 상징 도로에다가 지뢰를 매설했대요. 지뢰를. 이거 뭐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것도 윤 정부 탓이에요? 언제 윤석열 정부가 도로에다 지뢰 매설하라 그랬습니까? 청운이가 한 거 아니야, 정운이가. 네? 북한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가스라이팅해도 아무리 정은이를 포장해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우리 국민들 아무도 안 속는다 라는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냐면요, 내달 한국에 오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걸 하느냐, 실제적으로 3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한두 푼 아닙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또 한 번의 외교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 잘하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알려주자라는 목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